슈퍼히어로 영화 무슨 재미로 봐? 부수고 때리고 죽이기만 하는 영화 아니야?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포함해 마블 영화 19편을 정주행한 저는 그 매력을 모르는 친구가 안타까웠습니다. 화려한 영상미, 히어로들의 스펙터클한 결투 장면, 악당을 물리칠 때의 카타르시스까지 매력이 넘치는데 말이죠. 하지만 제대로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왜 슈퍼히어로 영화를 좋아할까? 저는 모든 슈퍼히어로 영화가 아니라 마블이 만든 슈퍼히어로 영화가 좋았습니다. 아이언맨부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까지 19편의 마블 영화가 가지는 연결성이 좋았고, 캡틴 아메리카, 토르, 블랙팬서 등 각 캐릭터가 지닌 매력 포인트가 뚜렷해서 좋았습니다. 히어로가 악당을 물리치는 스토리라인은 단순해도 마블의 영화는 끝까지 재미있게 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슈퍼히어로 영화라는 한 우물만 파다 보니 마블에게 초인적인 힘이라도 생긴 것일까요? 6개의 인피니티 스톤 중 마인드 스톤을 이용해 영화 팬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좀 더 분석하고 싶어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오늘은 책 슈퍼히어로 영화의 스토리텔링과 함께 우리가 마블 영화를 사랑하는 이유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탄탄한 스토리 라인입니다. 마블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영화가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된 것은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만화사 마블 코믹스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엑스맨, 스파이더맨 등 마블 코믹스 캐릭터의 영화화 판권을 20세기 폭스, 소니 픽처스에 팔아 겨우 버티고 있었죠. 다른 영화사들이 수십억 원에 산 캐릭터로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자 마블 코믹스는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직접 마블 스튜디오를 세워 영화를 제작하기로 했죠. 마블 스튜디오의 수장을 맡으며 마블 영화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은 케빈 파이기입니다. 그는 마블의 광팬으로 20세기 폭스에서 엑스맨, 스파이더맨2의 영화 제작을 지휘하기도 했죠. 할리우드에서는 외부에서 영화 제작자를 데려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는 마블의 스토리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 기존 원작 만화의 작가와 편집자들을 먼저 섭외했습니다. 당시 마블에겐 어벤져스 소속 히어로들의 판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중 크게 주목받지 못한 아이언맨의 단독 영화를 선보였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뒤 다른 어벤져스 히어로들인 토르, 캡틴 아메리카의 단독 영화 작업에 돌입했죠. 이때 마블을 인수한 디즈니가 이견을 냅니다. 어벤져스에서 토르와 캡틴 아메리카를 먼저 소개한 뒤 대중의 반응을 보고 그들의 단독 영화 제작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케빈 파이기는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단독 영화를 통해서만 관객들이 캐릭터를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만든 10년 단위의 스토리라인을 뚝심 있게 지켜냈고 이처럼 탄탄한 밑그림은 마블 영화의 매력을 한층 높여줬습니다. 두 번째, 마블은 슈퍼히어로를 연기하는 배우들의 역할을 부각시킵니다. 아이언맨 역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캡틴 아메리카 역의 크리스 에반스, 토르 역의 크리스 햄스워스 등 주축 배우들을 슈퍼히어로 캐릭터로 아이콘화하는 영리한 전략을 쓰는 것이죠. 한 캐릭터를 한 명의 배우가 쭉 이끌어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마블은 최대한 배우들을 교체 없이 유지하려 합니다. 캡틴 아메리카 11화 제작 당시 아이언맨을 연기하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몸값이 비싸니 아이언맨 대신 헐크를 등장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1호의 스토리 자체가 팀 아이언맨과 팀 캡틴의 대결인 만큼 이는 말도 안 되는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케빈 파이기는 팬들이 가장 원하는 요소와 재미를 담아 영화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신념에 맞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캐스팅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마블은 원작 캐릭터와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는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파이더맨 역의 톰 홀랜드, 스타로드 역의 크리스 프렛이 있는데요. 톰 홀랜드는 일상생활의 스파이더맨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재다능한 배우입니다. 백플립 동작도 거뜬히 소화해내는 등 운동신경이 남다르죠. 마블은 이런 배우라면 다양한 액션을 소화할 수 있겠다 생각했고 1500명 지원자 중 그를 스파이더맨으로 발탁했습니다. 한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기획 당시 제임스 건 감독은 30명에 가까운 배우들을 만나봤지만 스타로드 역에 딱 맞는 인물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토니 스타크 역을 위해 나타났을 때 같은 느낌을 찾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때 크리스 프렛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당시 딜리버리맨이라는 영화에 출연해 몸무게가 절정을 찍었던 터라
제임스 건 감독은 시큰둥했지만 그가 대본을 읽기 시작한 지 20초 만에 캐스팅을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스타로드는 크리스 프렛이 맡아야 한다면서요. 그렇게 캐스팅이 결정되고 크리스 프렛은 6개월 만에 28kg을 감량해 재치 넘치는 스타로드 역을 훌륭히 소화해냈습니다. 이처럼 마블이 캐스팅에 공을 들이는 만큼 캐릭터와 사랑에 빠지는 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마블은 프랜차이즈 스토리텔링 전략을 효과적으로 쓸 줄 안다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스토리텔링 전략이란 마블 슈퍼 히어로라는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는 마블의 영화 기획 단계부터 마케팅 단계까지 매 순간 우선시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마블의 프랜차이즈 전략은 어벤져스에서 볼 수 있듯 서로 다른 슈퍼 히어로 영화들이 관계를 형성하며 결합하거나 때로는 적대적 관계를 이루기에 캐릭터가 지루하게 소비되는 단점을 보완합니다. 또한 캐릭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나면 다른 영화를 보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지도록 합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기 전 꼭 보면 좋은 영화로 토르, 라그나로크, 블랙팬서 등이 언급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신 관객이라면 앤트맨 2, 캡틴 마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파트 2 등 마블의 영화 라인업을 보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상상하고 있으실 텐데요. 이 또한 마블의 프랜차이즈 전략 중 일부라고 합니다. 마블은 단순히 속편 제작 계획을 알리는 대신 향후 몇 년을 포괄하는 라인업을 발표하며 관객들이 마블 슈퍼 히어로 프랜차이즈의 전체적인 계획에 참여하고 영화들의 기대감을 이어가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라인업을 발표하면 관객들은 원작과 비교해 영화에서 어떤 스토리가 선택될지, 새 영화가 기존의 스토리와 어떻게 연관성을 가질지, 새롭게 추가되는 캐릭터와 어벤져스의 연결성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마블의 스토리텔링에 저절로 참여하게 됩니다. 다양한 커뮤니티를 오가며 이야기의 파편을 수집하고 다음 영화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기대감을 높여갑니다. 적극적인 팬들은 쿠키 영상 5분에서 15분짜리 단편 영화 마블 원샷, 마블 TV 시리즈를 분석하며 나름의 시나리오를 짜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블은 탄탄한 스토리라인을 바탕으로 배우들을 적극 활용하고 관객들도 함께 참여하는 프랜차이즈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노력들은 마블 10주년을 맞은 지금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케빈 파이기 회장은 죽기 전에 결말을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마블 히어로들의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죽을 겁니다. 그만큼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마블 영화의 어떤 매력에 빠지셨나요? 마블 스튜디오의 야심찬 계획과 함께 새로운 10년을 맞이할 준비 되셨나요?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